이보드 30mm로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50mm면 만족시킬 수 있어요. 창문이 다행스럽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보드로 마감하셔도 그리고 천정에서 도장이 탈락한다 라고 내용 주셨는데 아주 좋은 의견 주셨어요. 예. 저한테 매일 보내주시는 내용 중에 단열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이제 그거 말씀드릴 건데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보면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결로, 곰팡이 뭐 이런 단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 겨울에 겪었던 그런 불편함을 올 겨울에 또 겪지 않으시려고 여름에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는 건데 좋아요. 예. 이렇게 여름에 좀 하시는데 다만 모든 공사는 좀 이렇게 좀 장마철 지나고 건조한 상태에서 본드도 잘 붙고 도장도 잘 붙고 마감도 잘 붙고 이런 거거든요. 바탕면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하시는 거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단열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규정의 두께대로 충분한 두께를 붙이시는 거가 그야말로 이제 본전 다 뽑을 수 있으니 충분한 두께로 하시는 거가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드렸더니 어떤 분이 우리 집은 중앙난방이라서 단열재를 두껍게 해도 난방비는 똑같으니까 그러시는데, 이게 단열재가 두꺼우면 난방비도 절감이 되지만 결국은 여름에 에어컨 틀면서 전기료도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방비는 똑같이 내실지 몰라도 그분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니까 단열재는 규정대로 두껍게, 이게 원칙이다 라는 말씀 또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내주신 첫 번째 보내주신 분이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 겨울에 열반사 단열재로 하고 나서도 물이 줄줄 새고 곰팡이가 생깁니다. 미세한 효과는 있으나 별반 효과가 없음, 이렇게 주셨어요. 열반사 단열재 하지 마세요. 열반사 단열재는 진짜 뭐 거의 미비한 효과도 없을 겁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하셨냐면, 두껍고 좋은 보온재 사용하고 싶으나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협소해서 도저히 두꺼운 건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내주신 건데, 그래서 올해 이 열반사 단열재 다 뜯어낼 거고 다시 이보드라고 하는 걸 아마 찾아보시는 모양이에요. 이보드 30mm로 방과 베란다에 있는 벽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제 이렇게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이 방법이 괜찮은 겁니까? 이제 이렇게 문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이제 협소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좀 규정을 찾아봤어요. 옛날 규정이지만 찾아봤더니 열 관류율 개념을 도입해서 이 정도는 지켜야 됩니다 하고 처음 시작했던 거가 이 보고 계신 표예요. 이 0.49를 만족시키려면 50mm면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방 벽에 이쪽에 하나 붙이지 마시고, 단열재는 어차피 그 위에 마감이 또 굉장히 어려운 시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열재만으로 시공이 안 되고 단열재 위에 마감을 별도로 또 해야 되는 시공이니까 한쪽 면에 두껍게 붙이세요. 기왕이면 30mm 계획하셨으니까 이쪽에 60mm 하시는 거가 좋겠고, 아니면 최소한 50mm 두께라도 한쪽 벽에 붙이세요. 그리고 또 주의사항, 창문이 두 군데가 있어요. 베란다에 두 군데 있는 유리창인데, 오래된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저 외부 창호도 충분한 단열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는 막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창 저거는 아예 싹 다 막으셔가지고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열 손실이 또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완전히 원천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 또 창문에 보면 창문이 벽에 바짝 붙어 있는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쪽으로 골조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현장에서 날개벽이라 그러는데, 이 날개벽까지도 분명히 단열재가 가야 돼요. 이 날개벽 그 면적 이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직각으로 만나는 코너 쪽으로의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날개벽 위에 단열재 시공, 그거까지도 같이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아마 춥거나 하는 정도는 조금 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의해 주신 분은 두 가지 고민이에요. 다용도실에서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펴서 고민. 두 번째 고민은 거실 발코니 쪽에 천정에 페인트가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해결해 드릴게요. 우선 보내주신 평면도를 보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옛날 한 30년 이상 된 그런 집인데, 저게 다용도실, 그러니까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의 단열 라인이 외벽 쪽으로 가지 않고 이 안쪽으로 이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겨울철에 이제 결로 때문에 곰팡이가 피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1번, 2번, 3번 벽면에 단열 라인을 시공을 하시는 거가
좋겠어요. 이보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보드 홈페이지 가서 찾아봤더니 발코니 쪽에 결로 방지, 그러니까 곰팡이가 펴서 고민이신 분들은 30mm짜리, 정확히 33mm짜리 이보드 이거 시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아마 그분들이 충분한 뭐 실험이나 데이터 값이 있어서 그렇게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보드가 좋냐면 단열재 시공이 단열재 자체로 끝나는 거가 아니에요. 단열재가 이게 좀 이렇게 물렁물렁 하잖아요. 들으면 쑥쑥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면 또 단열 효과도 떨어지고 들어가면 안 좋습니다. 아무튼 아파트에 이제 본 공사 시공할 때는 단열재 시공하고 그 위에 CRC 보드나 석고 보드나 하는 뭔가 이렇게 좀 딱딱한 재질의 별도 마감을 항상 더 해요.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뭔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번거롭기도 번거롭고 자재도 또 잘라서 재단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보드는 그런 단열재 위에 도장이든 벽지든 시공할 수 있도록 별도 마감재를 같이 붙여서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보드 하나만 사갖고 붙이고 그 위에 페인트 한번 바르면 끝,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그 벽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mm 이걸 붙이시는데 제일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1번과 2번이 만나는 저 코너예요. 코너 이 모서리 부분이 어디서나 집에서는 가장 열 손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나가는데 1번 벽면으로도 열이 뺏기고 2번 벽면으로도 열이 뺏기고 모서리 쪽으로도 열이 뺏기고 3면으로 열이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모서리는 결로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곰팡이가 제일 많이 펴요. 이분이 보내주신 사진과 메일 내용에도 저 코너 부분에 곰팡이가 핍니다. 이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1번 단열재와 2번 단열재가 만나는 부분은 아예 10mm를 띄워 놓으세요. 띄워 놓으시고 거기다가 우레탄 폼을 쏴서 이 벽면이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단열재가 바짝 붙을 수가 없으니 거기를 우레탄 폼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그 공간 자체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라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추가로 올 겨울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는 생기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창문에서 단열재가 돌출이 되면은 별도로 프레임을 또 이제 설치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분은 창문이 다행스럽게 조금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보드로 마감하셔도 딱 맞을 것 같아요. 단 창문 밑에는 젠다이를 하나 설치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 게 단열재도 와서 이렇게 부딪히는 이 표면도 좀 노출되는 것도, 그러니까 지저분한 것도 노출이 안 될 거고, 그리고 저기 보면 김치냉장고 놓고 쓰시는 것 같은데 김치냉장고 뭐 김치 가지러 갔을 때 이제 그릇 같은 거 올려놓고 이러기 좋거든요. 젠다이가 하나 있으면 30cm 정도 튀어나오게 해서 젠다이 설치해 놓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그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 하나. 또 하나, 목문이에요. 단열 라인이 아까 안쪽으로 지나갑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단열 라인이 지나가는 곳에 목재로 된 문짝은 열 손실이 거기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왕 뭐 공사하실 거면 문짝도 단열이 되는 문짝이 있어요. 터닝도어라고 불러요. 제품명을. 터닝도어로 해놓으시면 훨씬 더 열 손실 면에서 유리하게 그렇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천정에서 도장이 탈락한다라고 내용 주셨는데, 도장은 그러니까 뭔가 이 막이 형성되는 공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방수 우레탄 도료 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장 막,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이 형성되는 공사는 제일 중요한 게 바탕면의 건조 상태예요. 자꾸 저렇게 뭔가 떨어지는 것도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나마 저거는 좀 양호한 편이고, 다른 분 보내주신 그 사진 이거 보실래요? 이거는 거의 뭐 진짜 위에서 누수가 의심될 정도예요. 페인트 도료가 바탕면과 충분히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바탕면과 페인트가 잘 붙어 있도록 해주는 거가 중요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약품이 있어요. 젯소 또는 믹싱 리퀴드라고 이렇게 이런 제품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요 두 제품 중에 하나 사셔서 기존에 이제 약간 떨어져 있는 페인트 다 좀 싹 벗겨내시고 이 약품을 먼저 바르세요. 먼저 발라서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바탕면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성 페인트도 물을 조금 적게 타서 부착 강도가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는 거,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발라보세요. 그리고 제가 좀 찾다 보니까 기존에 페인트 벗겨낼 수 있는 도구도 있더라고요. 끝에 이렇게 헤라처럼 칼날처럼 있는 걸로 이렇게 쓱쓱 벗겨내시고, 저 솔도 철솔이에요.
저걸로 이제 싹 그야말로 이제 빡빡 문 떼서 셀프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관 막혔을 때 내시경 같은 걸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대전 우리건축 이분이 이제 답글 달아 주신 것 중에 배관 막힘은 대다수의 경우 아래층 점검구 통해서 엘보 배관 확인 후 제거하면 간단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예. 이게 이제 저도 급하게 답변 드리다 보니까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이게 우선입니다. 밑에 층 가셔서 소재구, 점검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돌려서 빼면 그 안에 배관을 청소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는데, 그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돈 안 드니까 이제 그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막혀 있다거나 이제 이러면 내시경 업체 불러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전 우리건축이 아마 이쪽 일 하시는 분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질적인 의견들 주신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뭔가 좀 디스하는 의견 이런 거 좀 주지 마시고, 고민이 돼서 문의하신 분들한테 선풀 달아서 실질적으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좋은 조언들 이렇게 좀 주실 수 있는 그런 좀 선순환 효과가 좀 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